미모의 재발견, 안경도 렌즈도 이젠 안녕. 렌즈 삽입술의 모든 것, 미즈닥터에서 만나봅니다. 웨딩 시즌 가을을 맞아 준비한 드레스 컬렉션 2010 FW 웨딩 드레스 트렌드는 여백습에서 공개합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외모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상큼한 체인지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윤예은입니다. 제인씨, 네. 혹시 라식했어요? 시력 교정. 저 2년 전에 라식했어요. 왜요? 아니, 오늘 그 미즈닥터에서 만나볼 처방이 네.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심각하게 라식 수술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렌즈를 하도 오래 꼈더니 네. 안구 건조증도 생기는 것 같고 불편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한참 예쁠 나이에 안경으로 내 미모를 가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 나온 김에 네. 라식 수술 받아볼까 봐요. 근데 예원 씨, 네. 아까부터 라식 하는데 이 교정 수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그러니까 예원 씨의 그 눈 상태를 점검해 보고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 고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요. 네. 아직 근데 그 렌즈 삽입술? 이건 네. 좀 무섭다. 말 그대로 왜 렌즈를 눈에 넣는 건가? 맞나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예원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수술은 아니에요. 정말요? 과연 어떤 수술인지 미즈닥터 렌즈 삽입술 만나보시죠. 달라진 근무 환경으로 인해 시력 저하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안경이나 렌즈의 착용이 불편해 최근 시력 교정술을 위해 안과를 찾는 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력 교정술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시술을 위해 안과를 찾았던 환자들이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안내 렌즈 삽입술이란 시력 교정을 위해 각막과 수정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눈 안에 이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 렌즈를 시술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시력 교정술과는 달리 시술 대상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뒤에도 렌즈만 제거하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간편한 시술과 짧은 회복 기간으로 세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안내 렌즈 삽입술. 오늘 미즈닥터에서는 세상을 되찾는 안내 렌즈 삽입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인 씨, 네. 사실 저는요 눈이 진짜 나빠요. 진짜요? 렌즈 빼면은 제인 씨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얼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고등학교 때 네. 그 렌즈 빼고 학교 갔다가 선배한테 복도에서 불려가지고 혼났잖아요. 인사 안 했다고. 안 보여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아니, 제가 선배한테 안 보여서 그랬다 설명을 했는데, 네. 아니,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게 말이 되냐며, 내 눈은 발에 달렸냐며,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랬겠다. 저는 예원 씨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근시가 굉장히 심각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흔히 라식은 마이너스 12 디옵터 이상의 환자들에게 유용한 수술이고 라섹은 마이너스 14 디옵터 이상의 환자들 그리고 고도 근시에 해당하는 이 마이너스 20 디옵터 이상의 환자들에게는 네. 렌즈 삽입술이 아주 유용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원 씨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력 검사를 해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네. 그런데 그 렌즈 삽입술? 이건 아직도 좀 생소해요. 네.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 지금부터 바로 알려줄게요. 미즈닥터 렌즈 삽입술 처방전 함께 보시죠. 콘택 렌즈와 같이 생긴 유사하게 생긴 렌즈를 눈 속에 삽입을 함으로 인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콘택 렌즈 때처럼 뺐다 꼈다 할 필요 없고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 평생 잘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눈 속에 넣어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 안내렌즈 삽입술이 레이저 수술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안내렌즈 삽입술은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크게 5가지가 더 우월합니다. 첫 번째로
조직 손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수술은 레이저로 인해서 우리 각막의 조직이 일정량 없어져야 되는 필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각막 조직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만은 이 안내 렌즈 삽입술은 조직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합병증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 조기에 발견만 되면 렌즈를 단순히 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본래 눈 상태로 돌아가는, 즉 어떤 큰 합병증, 후유증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레이저 수술을 하고 나면 각막을 자르기 때문에 그 자르는 과정에 의해서 신경 손상이 되게끔 돼서 건조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각막을 전혀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증이 발생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라섹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각막 상피세포를 제거를 한 후에 레이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각막 상피세포 제거에 따르는 통증이 한 3, 4일 정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내렌즈 삽입술은 단순히 째고 넣는 거기 때문에 전혀 수술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레이저 수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년 지나가면 다시 근시가 조금씩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안내렌즈 삽입술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노안이 오게 되면 수용체 탄력이 저하돼서 아무래도 근거리 시력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렌즈 시력 교정술로, 즉 안내 렌즈 삽입술로 충분히 교정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 눈은 멀리, 한쪽 눈은 가까이 도수를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노안을 교정하는 그런 원리에 따르거든요. 양쪽 눈 다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각각 한쪽씩 맡아서 볼 수 있게끔, 또 생리학적으로 또 그런 짝짝이 눈을 만드는 것이 어지러움증이나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잘 정밀하게 맞춰서 도수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내 렌즈 삽입술에 맞게 특별하게 제작되어 있는 그런 렌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렌즈 타입이 있고, 하나는 네덜란드,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런 렌즈 타입이 있습니다. 약간은 그 어디에다가 렌즈를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나 또 장점, 단점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여러 가지 안 질환이 있는 경우, 가령 백내장이 있다든지 녹내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레이저 수술이나 다른 기타 어떤 수술도 권장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잠수함이 어떤 강으로 들어가려면 강 깊이가 충분히 깊어야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눈 속에 렌즈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 속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눈 속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즈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 속 깊이가 얕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각막 내피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저에서는 각막 표층을 다루지만 이거는 눈 속으로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렌즈와 가장 접해 있는 각막 내피세포라는 그 세포의 건강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세포 수가 떨어져 있다든지 건강하지 않다든지 한다면 역시 안내 렌즈 삽입술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수술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절개창을 낸 다음 그 다음에 렌즈를 집어넣는 그런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자, 먼저 마취는 안약으로 충분히 마취가 돼요. 주사 마취하지 않습니다. 안약으로 수술하기 전에 3-4번 정도 넣음으로써 마취가 완벽하게 끝나게 되고요. 수술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 토탈 수술 시간은 한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눈단입니다. 보통은 하루에 양쪽을 다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한쪽을 하루에 하고 다음날 또는 뭐 며칠 있다가 또 반대쪽 눈을 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수술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검은 동자와 흰 자위 사이를 3m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안내렌즈 삽입술에 사용하는 렌즈들은 다 접을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돌돌 말아서 그 3mm 절개창을 통해서 눈 속에 삽입을 하게 되죠. 눈 속에 들어가는 렌즈는 다시 정밀한 조작에 의해서 위치를 잡게 됩니다. 그런 위치 잡는 과정을 통해서 시축과 일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짠 자리는 봉합하거나 꼬매지 않느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전혀 그런 조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붙는 정도의 길, 아주 작은 길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봉합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거의 하루 정도 안대를 하게 되고 다음날 안대를 띄게 되면 그 다음날서부터 좋은 시력을 향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력이 회복되는 시점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수로 다음 또는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아주 유효한 좋은 시력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 수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수술 후에 좋은 시력을 향유하는 컴퓨터 또 멀리 보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만 물 들어가지 않게끔 한 2주 정도 조심하셔야 되고 격렬한 운동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구 또 격투기 몸싸움하는 운동 있지 않습니까? 눈에 손상이 가게 되면 눈 속에 들어있는 렌즈가 또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과격한 운동은 수술 초기 이후라도 조금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조심할 그럴 만한 것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력의 저하를 예방하는 게 모든 국민, 전 세계인들의 공통 관심사인데요. 보시다시피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일단 시력을 100% 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전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있어서 시력을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이 책을 1시간 정도 보고 한 5분 정도는 또 멀리 있는 푸른색 산을 또 응시를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가까운 거리를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시의 진행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방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노안이 온 또 중장년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 습관을 들여서 물론 멀리 계속 보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또 좋긴 하겠지만은 가까운 근업 작업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멀리 있는 그 시표를 한 5분 정도, 1시간에 5분 정도 봄으로 인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이어간다면 근시 예방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시력 교정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수술이 있고 렌즈를 이용해서 하는 수술이 있고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많이 시행되지는 않지만 조그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우세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내 몸에, 내 눈에 어떠한 방법이 제일 우수한지를 전문의한테 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렌즈 시력 교정술이 라식보다 더 우세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발 사실 때 꼭 신어보고 내 발에 맞는지 본 다음에 사시는 것처럼 전문의한테 여러분들 눈 보여드리고 검사를 통해서 가장 내 눈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상담한 후에 선택을 하신다면 부작용 없고 깨끗한 시력, 좋은 시력, 행복한 느낌 충분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원 씨. 네. 이제 렌즈 삽입술 무섭지 않죠? 안 무서워요. 네. 오히려 부작용도 적을 것 같고 좀 안심이 되는데요. 네. 네. 어떤 수술인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네.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수술 받고요. 이제 인사 안 했다는 그런 오해는 진짜 받기 싫어요. 네. 그때 저한테 인사 안 했다고 혼냈던 선배님 이제 오해했던 거 믿으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자, 네. 예원 씨. 네. 이번에는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네. 여백습을 함께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시죠? 아, 계시죠, 네. 계시죠. 우리 앞에 감독님들 눈빛 좀 봐요. 막, 우리랑 볼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막 아까- 눈에서 막 레이저 막 나오고 있어. 나는 아까 어. 피디님 봤는데 어. 저런 모습 처음 봤잖아. 정장을 쫙 뺏고 오신 거예요. 진짜. 무슨 결혼식장 다녀온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래요? 아니래. 아니래? 네, 아니래요. 아, 뭐야,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남자라도 그럴 것 같아요.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네, 너무 예쁘시더라. 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2010 미스 코리아 미, 그리고 2010 투어리즘 퀸 인터내셔널 선발대회 1위에 빛나는 분, 미스 코리아 하연정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2010 미스 코리아 하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2010 미스 코리아 미 최고의 미의 참가번호 22번 2010 미스 코리아 거울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선한 마음을 지녔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반갑습니다, 하연정 씨. 한정 씨. 예. 2010 미스 투어리즘 인터내셔널 선발대회에서 1위에 오르셨어요. 네. 네, 너무 아우, 축하드려요. 1위 대단해요. 네, 박수. 축하드려요. 국제 선발대회에서 1위에 오른 게 최초라고 해서 그 수상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1위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최초라고 해서 더욱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아, 네, 응원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현정 씨, 네, 현정 네. 씨가 진행하는 이 여백스 정말 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하현정의 뷰티 가이드. 야, 이거 타이틀부터 남다르지 않아요, 재인 씨? 내 말이. 한정 씨. 네. 저희 체인지 자주 즐겨 보셨는지. 그럼요. 그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은 유익한 정보도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 걸 다시 보기로 또 본 적도 있다니까요. 와, 정말요? 네, 정말요? 아니, 정말 현정 씨의 그 여백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가을은 웨딩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결혼식 소식이 끊이질 않는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도 탤런트 이유리 씨, 또 가수 이수영 씨, 아나운서 이지혜 씨까지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만큼이나 이분들의 웨딩드레스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스타일 드레스로 본 2010년 가을 웨딩드레스 트렌드. 지금 만나보시죠. 가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웨딩 시즌. 스타도 예외는 없다. 2010년 10월 5일 가수 이수영, 10월 6일 탤런트 이유리, 10월 9일은 아나운서 이지혜, 17일은 탤런트 진재영. 올가을에도 어김없이 뜨겁게 달아오른 스타의 결혼 더시. 그 중에서도 가장 핫 이슈는 바로 그녀들이 입은 웨딩드레스. 올가을 스타가 선택한 가장 트렌디한 웨딩드레스는 과연 무엇일까? 2010년 가을 웨딩드레스 트렌드, 그 핑크빛 토대 속으로 함께 빠져보자. 이번 시즌 가장 핫한 드레스 코드는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여신 컨셉의 웨딩드레스. 결혼식 웨딩 촬영에서 탤런트 이유리가 선보인 복고풍 웨딩드레스는 그레이스 켈리와 오드리 헵번 등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를 리메이크한 컨셉으로 올가을 대표 웨딩 트렌드인 여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유리 씨 이번에 촬영 컨셉은요. 일단 여신의 느낌과 여왕의 느낌을 함께 복합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복고풍이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의 셀러브리티 웨딩을 그대로 재현한 그런 드레스들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더 예전보다는 더 공주풍이고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나 그레이스 켈리의 느낌을 살린 되게 클래식한 드레스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신이나 여왕의 컨셉들이 요즘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또
또한 지난 10월 5일 웨딩 마치를 올린 가수 이수영 역시 큐빅으로 상의에 포인트를 줘 여신 신부의 맵시를 마음껏 뽐냈다. 한편 화려한 여신 컨셉과는 달리 여성 특유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한 러블리 드레스도 올가을 급부상한 웨딩드레스 핫트렌드. 이미 지난 봄 탤런트 장동건과 결혼해 세기의 커플로 입성한 고소영이 그 유행을 예감. 당시 임신 4개월이었던 그녀의 배를 가려준 풍성한 레이스는 러블리한 컨셉으로 올 가을까지 웨딩드레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예전하고 많이 틀렸어요. 굉장히 슬림한 라인을 많이 입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풍성한 라인들을 많이 입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소영 씨라든가 예전보다는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다음에 상체는 피트되지만 하체에서 많이 이렇게 풍성하고 부풀린 드레스들을 입는 게 지금 트렌드이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웨딩드레스와 함께 신부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메이크업 키워드는 여성들의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식 헤어 메이크업의 스타일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 키워드는 바로 동안. 헤어는 자연스러운 소녀 웨이브 스타일이나 앞머리를 이용한 스타일이 인기.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헤어스타일과 매치할 웨딩드레스는? 튜브탑 웨딩드레스는 소매 없이 어깨가 훤히 드러나 동양인의 피부를 화사하게 커버하는 신부들의 완수 아이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통일적으로 되게 짙은 브라운 또는 검은색 헤어와 검은색 눈동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신이 되게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올림머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드레스적인 부분은 어깨에 라인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탑 스타일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도 더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지난달 결혼한 이지혜 아나운서 역시 튜브탑 드레스로 눈부신 자태를 뽐낸 바 있다. 하지만 아무리 트렌디하고 마음에 쏙 드는 웨딩드레스를 발견한다 해도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세계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한 웨딩드레스 초이스 팁. 주의해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 네, 일단 어깨가 좀 넓으신 분들은요. 보트 네크라인보다는 그 유넥이라든가 기성복에서 이렇게 입는 것처럼 드레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어깨가 도드라지는 디테일이 어깨에 있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심플한 탑을 입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사각이신 분들 많아요. 이분들은 사각이 도드라지는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는 깊게 가슴선이 파인 느낌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는 어차피 키가 작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신발로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허리가 굉장히 두껍다 해서 자기는 일자몸이다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허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스커트가 풍성하게 되는 거면 허리를 더 잘록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공주풍 드레스들을 좀 선호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얼굴, 그 다음에 어깨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상반신, 그러니까 드레스는 상반신이 더 중요하거든요. 상반신 라인을 고려해서 입으시면 좋아요. 결혼식의 꽃 신부. 신부라는 꽃을 더욱 눈부시게 빛내는 웨딩드레스. 결혼을 앞둔 여우들이여. 이번 시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 순백의 자태를 디자인해보자. 예원 씨. 네. 웨딩드레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해진다. 진짜 네. 언니 이제 가야죠. 이제요. 언니 웨딩드레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나는 이번에 이유리 씨 그 결혼하실 때 입었던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드리 헵번처럼 하고 왔는데 완전 오드리 헵번이에요, 오늘. 잘 어울려요? 여신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튜브탑으로 된 네. 이런 웨딩드레스, 이거 입고 싶어요. 섹시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섹시해. 아, 정말? 그리고 현정 씨. 현정 씨는 아직 어리셔서 웨딩드레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시려나? 나도 어려, 나도. 아, 그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결혼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웨딩드레스는 자꾸 눈길이 그쵸. 가더라고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웨딩드레스는 꼭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네. 근데 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미인대회 출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스는 뭐 원 없이 입어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 때도 그렇고 또 국제대회 출전 때 드레스
웨딩드레스는 진짜 많이 입어봤는데요. 네. 그래도 웨딩드레스만큼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웨딩드레스에는 고귀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아름다움은 어떤 드레스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저부터 입을게요. 자, 오늘 기대해 주시고 내 몸의 변화 체인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내모의 문화 체인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유혹으로 찾아올게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모의 변화 체인지.